처음 뵙겠습니다. 지훈이 아버지입니다. 지팡이를 짚은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은정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충격에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15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얼굴. 남편과 아들을 한 번에 빼앗아간 그 남자가 이제는 딸의 예비 시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는 15년 전 2010년 11월 18일로 돌아갑니다. 새벽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간단히 밥상을 차린 뒤 은정은 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일어나. 밥 먹어야지. 엄마, 나 떨려.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남편 민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시험장까지 태워줄게. 긴장하지 마. 아침을 먹고 민준이 현관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녀올게. 그래, 잘 보고 와. 민수의 차가 단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창문으로 보던 그 순간이 남편과 아들을 함께 본 마지막 장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루는 평범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시장에 가서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재료를 사왔습니다. 저녁상을 차려놓고 케이크 위에 촉까지 올려두고 기다렸습니다. 8시가 넘도록 연락이 없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도 남편도 받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제 출발한다는 연락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설명하기 힘든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9시 정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한민수 씨 가족분이십니까? 네, 제가 아내인데요. 남편이랑 아들은요? 무슨 일이에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와주시죠. 응급실 복도에서 경찰이 말했습니다. 강남 쪽에서 음주 상태의 화물 트럭이 신호를 위반해 들이받았습니다. 남편분은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그 한 줄이 은정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들은 응급수술 중이었습니다. 머리와 가슴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며칠 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누워있는 민준의 손을 잡고 은정은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힘들면 이제 그만 버텨도 돼. 아빠 보고 싶지? 엄마는 괜찮아. 아빠 곁으로 가도 돼. 그날 밤 기계음이 길게 울리며 멈췄습니다. 민주는 수능을 치른 지 사흘 만에 아버지를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사흘째 되던 날 물류 직원 2명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직접 보상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들이 내민 합의서에는 대표이사 도장이 찍혀 있었고 운전자란에는 이름 모를 기사 1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음주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회사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신문 기사에는 분명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물류회장 음주 상태로 회사 차량 운전 중 사고. 이틀 뒤 기사는 사라졌고 운전기사의 음주 사고로 내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운전한 거 아닌가요? 그건 오보였습니다. 이미 정정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제야 은정은 깨달았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어버렸다는 것을. 싸우고 싶었지만 10살짜리 딸과 앞으로의 삶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끝없는 소송을 감당할 힘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은정은 결국 합의서에 사인을 했고 그 돈으로 작은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만 잘 크면 된다. 그거 하나 붙잡고 버티자.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밤늦게 문을 닫고 매일같이 사장님, 오늘도 맛있어요 라는 말에 웃으며 버텼습니다. 다온은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방학이면 가게를 도왔고 결국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온이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김지훈이라고 해. 우리 병원 의사 선생님이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김지훈입니다. 지훈은 예의 바르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자주 가게에 들러 국밥을 먹었고 설거지를 돕고 쓰레기를 버리며 어머니 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온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훈이랑 결혼하고 싶어. 지훈이 좋은 사람이잖아. 며칠 뒤 지훈이 정식으로 인사를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온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은정은 물었습니다. 지훈이 부모님은요? 아버지는 좋아하십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예전에 운송회사 쪽에 계셨는데 지금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집에만 계세요. 운송회사. 그 한 단어에 은정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설마 운송회사라고 다 그 회사는 아니잖아. 상견례 날 호텔 한식당 문 앞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문패 매화라는 글자를 보고 21번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얼굴을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주름은 늘었지만 눈매와 인매는 그대로였습니다. 합의서 맨 아래 도장 위에 찍혀있던 그 이름, 기사 속에서 보았던 그 얼굴, 입에서 절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 겁니까? 대체 무슨 낯짝으로 이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까?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이에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자 은정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 미안, 내가 착각했나 봐.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문 열자마자 순간 헷갈렸나 봐요. 죄송해요. 제가 민폐였죠.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겨우 분위기를 수습하고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자 다리가 풀렸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딸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지. 그때 뒤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온 어머니라고 하셨죠? 혹시 돌아보니 지팡이를 짚은 강진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전에 기억하시는군요. 은정이 먼저 잘랐습니다. 2010년 4월 23일 당신 회사 트럭이 우리 남편 차를 들이받았을 때 그 유가족이 저였습니다. 강진은 벽에 기대 고개를 숙였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지훈이 아버지가 운송회사에 계셨다고만 들었지 그게 물류인 줄은 몰랐고 그 회사 회장이 바로 당신인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은정은 지갑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쪽 회사에서 저한테 준 합의서 저는 그걸 항상 지갑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음주 상태로 회사 차를 몰고 사고를 내고 운전기사 이름으로 다 덮어놓고 그날 밤 편하게 집에 가셨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은정이 웃었습니다. 15년 전엔 직접 오지도 않으셨잖아요. 부하 직원들 보내서 돈 몇 푼 쥐어주고 합의서에 도장 찍게 하고 그걸로 끝냈죠. 강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훈이한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애가 5살이었고 아내는 충격으로 1년 뒤에 떠났습니다. 혼자 그 아이를 키우면서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변명이 됩니까? 아니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결혼은 그래도요? 은정의 목소리가 낮게 갈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무 상관없으니 그냥 결혼시켜도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이십니까? 아이들은 정말 서로 사랑합니다. 지훈이가 다온 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딸이 남편과 아들을 죽인 집안으로 시집가라고요? 자기 오빠를 죽게 만든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남자와 결혼하라고요? 복도에 울림이 남았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는 순간 15년 전 그 새벽이 그대로 떠올랐어요. 남편분은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그 말들이 다 같이 올라왔습니다. 잠시 침묵 끝에 은정이 말했습니다. 그 말, 이제 듣기 싫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이요. 대신 오늘 저녁 우리 가게로 오세요. 지훈이랑 같이요. 네, 진실을 말해야죠. 다온이한테도 지훈이한테도.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날 저녁 가게 한가운데 큰 테이블에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너희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어. 15년 전 이야기야. 다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아빠랑 오빠는 교통사고로 갔잖아. 그 트럭이 물류 소속이었어. 그리고 그 트럭을 몰던 사람은 운전기사가 아니었어. 회장이 직접 술 마시고 운전했어. 은정은 강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아버지 서강진 씨가 그 사람이다.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입니까? 강진은 눈에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사실이다. 그날 밤 술을 마시고 운전했고 사고를 냈고 운전기사 이름으로 모든 걸 덮었다. 겁이 났다. 회사도 명예도 그 모든 게 무너질까봐 비겁하게 도망쳤다. 그래서 단 하루도 편하게 산 날이 없었다.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죄책감 느끼면 뭐합니까? 죽은 사람들한테, 유가족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는 다온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다온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런데 지훈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내 아버지가 내 가족을 죽였어.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해. 잠시 뒤 지훈은 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 아들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다온이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다온아, 밥 먹어.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라고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끔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지훈이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온이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 몇 통이 찍혀 있었지만 다온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다온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응, 다온아. 나 병원 그만둘까봐. 뭐? 왜? 지훈이랑 같은 병원에서 일할 수가 없어. 매일 마주치는데 어떻게 일을 해? 저는 다온이를 꼭 안았습니다. 딸아이는 제품에서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지훈이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 근데 나는 그 사람 아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아빠 생각이 나. 오빠 생각이 나. 다온아. 미칠 것 같아. 지훈이를 사랑하는데 근데 동시에 그 사람 아들이라는 게 너무 끔찍해. 나 이제 어떡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의 등을 토닥이며 같이 울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서강진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한은정 씨께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가장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고 사고를 냈고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제 손으로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으면서도 저는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단 하루도 편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그날의 악몽을 꿨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죄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제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다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아들을 키우며 속죄하듯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제가 아무리 괴로워한들 죽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유가족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들과 따님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보다 잔인한 운명이 또 있을까요? 제 죄가 아이들의 인생까지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않았고 아버지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한은정 씨,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아이들만은 제 죄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난 말기라고 합니다. 길어야 몇 달이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지훈이에게 제 모든 재산을 남길 겁니다. 그리고 그 돈 중 일부를 한은정 씨께 드리고 싶습니다. 15년 전 드렸던 그 푼돈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보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절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 마지막 소원만은 들어주십시오. 아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훈이는 제 아들이지만 제 죄와는 무관합니다. 따님도 지훈이도 그저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일 뿐입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다온이는 결국 병원을 옮겼습니다. 집에서 조금 먼 곳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지만 다온이는 괜찮아. 여기가 더 편해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이와 마주칠 일이 없어서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다만 가끔 다온이가 휴대폰을 보다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볼 때면 그 화면에 지훈이 이름이 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온이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응? 나 임신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임신했어. 석 달째. 그럼 아이 아빠는? 다온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 안 할 거야. 그 사람도 몰라. 나 혼자 키울 거야. 다온아, 그게 무슨. 엄마처럼 할 거야. 엄마가 나 혼자 키웠잖아. 나도 이 아이 혼자 키울 수 있어. 저는 다온이를 꼭 안았습니다. 딸아이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엄마가 도와줄게. 그해 봄 다온이는 딸을 낳았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다온이는 아이 이름을 라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즐거운 인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엄마, 이 아이는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처럼 아프지 않고. 저는 손녀를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온이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낮 동안 라온이를 돌봤습니다. 가게 한쪽에 아기 침대를 놓고 손님들 사이에서 라온이를 재웠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사장님, 손녀 정말 예쁘네요 라며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전화가 왔습니다. 강진 씨가 말기암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계속 한은정 씨를 찾으십니다. 은정과 다온은 결국 병 씨를 찾았습니다. 삶이 다해가는 얼굴의 강진, 그 옆에 수척해진 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정말 죄송했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은정은 잠시 창밖에 눈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평생 편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남편 생각, 아들 생각 하루도 안 한 날이 없어요. 그래도 이젠 좀 놓으려고 합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것도, 그날에 묶여있는 것도 이젠 지쳤어요. 용서한 건 아닙니다. 아마 평생 못할 겁니다. 하지만 평생 당신 때문에 내 삶을 망치고 싶지도 않아요. 나도, 이 아이도 이제 우리 몫의 시간 살아야 하니까요. 강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다온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지훈이를 사랑했는데 동시에 미워했어요. 아버지 생각하면 울고 오빠 생각하면 화가 났어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지훈이는 잘못이 없다는 거. 그래도 우리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미안해. 일주일 뒤 강진은 세상을 떠났고 조용한 장례식장에서 서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다온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그때 결혼 못하게 한 거 후회해? 후회할 때도 있어. 그래도 그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나도 그래. 그 사실을 몰랐다면 우리 행복했을까? 생각해보면 어차피 언젠가는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때 알았으면 더 지옥이었을 것 같아. 엄마, 나는 라온이만 잘 키우면 돼. 그게 내 목표야. 잘할 거야. 넌 좋은 엄마야. 은정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늘도 은정은 새벽에 일어나 국을 끓입니다. 그리고 가끔 하늘을 보며 속으로 말합니다. 여보, 민준아. 우리 잘 살고 있어. 다온이도 라온이도 건강해. 걱정 마. 은정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한 건지, 두 아이의 행복을 빼앗은 건지.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마주해야 한다는 것. 그게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한 뒤에도 사람은 결국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결혼 허락하셨을까요?